안녕하세요, 장기택입니다. 오늘은 지식 공유 시간이에요.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내 자동차 관련 세금 체계 요거를 다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건 역시 이 중국 전문가 문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기초로 만든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쫙 보고 있으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게 이게 좀 그렇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다. 예? 이런 약간 간접 북봉 막 이런 게 이제 들어오고 그러네, 이게. 비디오 오토. 자, 자동차 살 때 세금 내는 거는 뭐 다 아시죠? 자동차 가격에도 세금이 들어가 있고, 살 때 또 세금을 또 내고,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또 내고, 그래서 자동차는 이렇게 3중으로 세금을 냅니다. 우리나라도 자동차 가격에 부가세, 그리고 뭐 수입차는 이제 관세, 이런 것도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개별 소비세, 교육세, 이런 것들이 자동차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차 살 때는 이제 취등록세, 그리고 지하철 공차 이런 거 매입하는 게 좀 있죠. 그리고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매년 자동차세를 내죠. 그리고 이제 기름값에 포함된 유류세나 이런 것까지 다루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요건 좀 빼놓고요.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만 오늘 말씀드릴게요. 중국도 요 세금 구조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좀 셉니다. 약간 센 것도 있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센 게 있어요. 일단 차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요 세금부터 일단 보면요. 일단 부가세. 요게 우리나라는 요 부가세가 10%잖아요. 근데 중국은 요게 13%입니다.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좀 세죠. 근데 요 정도 차이는 그냥 애교 수준이에요. 이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최고 자동차 가격의 40%까지 부과가 됩니다. 그러니까 차 가격이 1억이면은 그냥 요 세금 때문에 그냥 1억 4천이 되는 거예요. 우리나라도 개별 소비세라 그래서 요 사치품에 붙는 요 비슷한 개념의 세금이 있긴 하죠. 이 개별 소비세가 자동차에도 이미 붙어 있죠.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5% 수준이에요. 그리고 지금은 뭐 30% 할인해서 3.5%만 요 개별 소비세가 붙고 있습니다. 중국은 이 소비세가 이 자동차 배기량별로 이렇게 붙는데 1000cc 이하의 작은 차에는 뭐 1%밖에 안 붙어요. 근데 배기량이 4리터가 넘는 고급 세단, 고급차 이거는 40%가 붙습니다.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1리터 이하는 1%, 1리터에서 1.5리터 여기까지가 3%, 그 다음에 1.5에서 2리터까지가 5%, 9%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늘잖아요. 이 표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래서 중국 차들이 다 배기량 1.5리터 이하구나 이런 거 감이 딱 오실 거예요. 이런 것 때문에 1.6리터 차도 거의 없는 거예요. 대부분 1.5리터, 1.4리터 이런 거예요 다. 요 소비세는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차는 차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입차, 이 수입된 차는 차 가격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 안 해서 얘기를 했다가 차 살 때 이렇게 부과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입차는 또 관세가 붙어요. 관세가 15%나 됩니다. 그러니까 1억짜리 차는 그냥 이 관세 때문에 1억 1,500이 되는 거예요. 물론 우리나라도 수입차 관세가 있어요. 근데 최고 8% 정도예요. 근데 이마저도 뭐 FTA, 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, 이 무역 협정 같은 게 맺어져 있잖아요. 미국이랑 유럽에. 이 거의 다 미국이랑 유럽에서 수입하는 차인데 이게 관세가 제로입니다. 지금 관세 이렇게 물고 들어오는 차는 뭐 일본산 차나 뭐 멕시코산 차나 이렇게 미국이랑 유럽 외의 국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만 일부 관세가 있고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유통차는 관세가 없어요. 근데 중국은 하여튼 이 수입차 이 물건 넣으면은 그냥 15%라는 거예요. 이렇게 관세가 높으니까 이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내에 공장을 세워서 차를 만들어서 이 내수용으로 이렇게 팔려고 그러죠. 하지만 이마저도 마음대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중국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중국에 공장을 세워야 돼요. 그러니까 공장의 주인이 해외 회사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중국 사람이나 중국 회사가 주인이 돼야 되고 해외 회사, 이 해외 회사는 그 중국 회사에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진출만 하면은 그냥 현대자동차 중국법인, 현대자동차 차이나 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북경 현대, 그리고 폭스바겐도 상하이 폭스바겐 뭐 이런 식으로 북경 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합쳐진 법인, 상하이 자동차와 폭스바겐이 합쳐진 법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합쳐진 회사가 되는 거죠. 이게 주도권을 뭐 폭스바겐이 주도를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상하이가 주인이 되고. 폭스바겐 니네들은 여기서 다 투자하고 기술 이전하고 뭐 여기서 차 만들어서 팔기만 해. 주인은 상하이야. 주인은 중국 사람이야. 이 얘기인데 요 얘기까지만 일단 들려드릴게요. 요거는 요 뒤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요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요 앞까지가 이제 차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고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를 우리가 구입을 할 때, 요때 내는 세금인데, 우리나라에도 차를 구입할 때, 우리가 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막 이럴 때 취등록세, 요거 대략 한 7% 정도 내잖아요. 중국에서도 뭐 취득세 냅니다. 근데 취득세가 우리나라처럼 7%가 아니고 10%예요. 근데 여기서 중국만의 세금, 호차세라는 게 있습니다. 호차세. 일단 뭔가 이렇게 세금 이름부터 뭔가 호화스럽고 막 이러잖아.
예, 호화 자동차 사면은 세금 내라. 이게 호차세입니다. 순수한 자동차 가격, 요 세금을 제외한 순수 자동차 가격이 130만 위안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를 넘는 이 호화차를 사면은 10% 세금을 더 내라. 요런 겁니다. 요 호차세는 뭐 수입차나 국산차나 공통이에요. 근데 중국산 차는 요 2억 4천 넘는 차가 거의 없고요. 수입차 중에서도 좀 뭐 배기량 높고 브랜드 막 하고 막 이렇게 뭐 페라리나 뭐 롤스로이스나 이런 차, 요런 게 이제 이 호차세에 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, BMW M5로 계산을 해봅시다. 이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1억 6천 정도 가격표 붙어 있죠. 그래서 세금 다 하고 내면은 뭐 1억 7천만 원 좀 넘어가는 돈으로 이제 차를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요게 유럽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라서 우리나라에는 관세가 없이 들어오죠. 미국에서는 요 M5가 11만 달러예요.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, 뭐 미국은 뭐 이런 고성능 세단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경쟁하면서 싸게 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쌉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가격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영국을 주로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, 영국의 M5 가격이 10만 파운드예요.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6천만 원 정도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격이랑 좀 비슷하죠. 근데 이 M5가 중국 내에서 실제 구입 가격이 거의 뭐 150만 위안 정도라고 합니다.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2억 8천, 2억 9천 뭐 요 정도예요. 이 지역에 따라서는 3억 원 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. 중국 내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관세 포함해서 1억 9천만 원 정도의 가격표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살 때 이제 소비세가 8천만 원, 그러니까 소비세가 차 가격에 40% 붙잖아요. 배기량이 4리터가 넘기 때문에. 그래서 소비세가 8천만 원 정도 붙으니까 그냥 2억 7천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러저러한 또 세금 조금만 붙고 그러니까 이제 뭐 3억 원 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차 살 때 내는 세금이고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는 세금을 이제 말씀드리면은, 우리나라도 자동차세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내잖아요. 이 배기량별로 1년에 얼마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. 이걸 뭐 나눠서 내기도 하고 뭐 선납하면 할인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. 중국에도 이런 개념인데, 요 세금 이름이 차선 사용세, 도로 사용세. 그 도로를 사용하면은 돈을 내라. 자동차 보유하고 있으면 돈 내라 이거죠. 요게 이제 배기량별로 이렇게 이제 표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표를 보면은 요 4,000cc 넘는 대배기량을 타고 다녀도 1년에 76만 원 정도니까 이게 다른 세금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, 또 소득 수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보다 연봉 수준이 거의 뭐 4분의 1, 5분의 1 수준인 나라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아요. 근데 이 자동차세가 우리나라는 차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조금씩 이렇게 깎여져 내려가잖아요. 그래서 오래된 차 타고 있으면은 뭐 나 올해 뭐 자동차세 24만 원밖에 안 내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근데 중국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폐차할 때까지 그냥 똑같이 계속 내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는 내연기관차 세금 말씀드렸는데, 요 최근 몇 년 사이는 뭐 전기차, 뭐 친환경차 요런 거에 보조금 같은 게 좀 있었죠. 이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차 살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,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 번호판을 줄 서서 사는데 뭐 이걸 친환경차는 무료로 번호판을 발급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, 요거를 좀 들여다보면은요, 요 전기차 보조금, 이게 2018년도를 예로 들면은 전기차 보조금이 대당 뭐 1,000만 원까지도 줬었어요. 그러니까 대졸 신입 연봉이 거의 뭐 1,000만 원, 1,500만 원 뭐 이런 나라니까 이 꽤 많이 보조금 준 거예요. 근데 이게 매년 30%씩 이렇게 뚝뚝뚝뚝 깎여서 올해 보조금이 그냥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 것 같고,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 친환경차, 전기차 보조금이 그냥 없어진다고 합니다. 근데 몇몇 우리나라 그 뉴스 보면은요, 중국산 배터리를 넣은 차에만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, 요런 뉴스들이 꽤 많이 검색이 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문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고 며칠 이렇게 막 찾아보셨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중국에 어디를 찾아봐도 중국산 배터리 넣은 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못 찾았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, 그게 없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다 이걸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한번 좀 찾아봐 주십사 얘기는 했는데, 아직까지 회신 없어요. 이게 정말 잘못된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가짜 뉴스가 제조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못 찾은 건지, 요거는 아시는 분이 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찾아보고 있어요. 그 외에 친환경차는 이 취득세 감면해주는 혜택 같은 게 있는데, 요런 건 뭐 큰 혜택은 아닌 것 같고, 전기차의 가장 큰 혜택이 이 번호판 혜택이라고 합니다.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이 돈이 있다고 해서 차를 덜컥덜컥 살 수 있는 요 환경이 아니에요. 차를 사서 번호판을 받아야 됩니다. 이 번호판이 개수 제한이 있고요. 이 줄을 서가지고 경매 형식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그 번호판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. 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원하는 사람보다 번호판이 나오는 개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번호판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죠. 이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.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 올해 번호판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,500만 원 수준이에요. 그 대졸 연봉이 그냥 번호판 가격인 거야.
물론 이제 좀 주변 도시, 좀 작은 도시들은 번호판 가격이 없는 도시들도 있긴 하죠. 거기서 차 살려고 그러는 사람보다 번호판 나와 있는 번호판이 많으니까 번호판 가격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하시죠. 번호판 가격 없는 도시에서 차 등록해가지고 그거 모이고 그냥 베이징 가서 타고 다니면 되잖아? 예, 그게 불가능합니다. 예. 중국에서는 다른 도시로 갈 때는 출입증을 받아야 돼요. 그리고 그 출입증이 기간이 써 있는데 그 기간 내에만 그 도시를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기간 벗어나면은 과태료 내야 돼요. 이게 1년 단위로 기간 제한이 있어요. 아무리 자주 이렇게 뭘 해도 1년에 84일을 다른 도시 운행을 못 합니다. 또 버스 같은 경우는 1년에 12번만 요거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신청할 때 일주일만 그 도시에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.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날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번호판으로 대도시에 들어가서 차를 끌고 다니는 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. 1년에 84일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. 여튼 중국 대도시를 비롯해서 몇몇 주요 도시에서는 번호판을 줄을 서서 경매를 받아서 사는 식인데 요 전기차는 요 비싼 번호판을 무료로 이렇게 발급을 해줬었어요.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전기차를 많이 샀던 거죠. 근데 이 전기차 번호판 무료로 줬던 혜택, 요것도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.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없어진다고 해요. 자, 여기까지 자동차를 사서 이렇게 운행할 때 내는 여러 가지 세금들을 알아봤는데 요거 외에도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내야 될 돈이 상당히 많죠. 일단 보험료도 내야 되고요. 뭐 주차료도 내야 되고 뭐 주유도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무슨 과태료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. 요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자료를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. 이 자료가 상당히 이렇게 방대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거를 막 이제 뭐 이렇게 밑줄 그어주신 것만 이렇게 이제 특이점들만 조금 짚어서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요. 이 종합보험을 들기도 하는 거, 요 구조는 비슷합니다. 우리나라랑. 그리고 이 종합보험까지 들 경우 이제 아반떼 같은 이런 대중적인 차, 요게 대략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 보험 체계는 그냥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나라 사람들, 이 중국 사람들 이 대졸 평균 연봉이 1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크게 좀 부담이 되겠죠. 예,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직도 책임보험만 들고 타는 게 더 일반적이라고 해요. 예, 종합보험은 좀 비싼 차 타시는 분들이나 좀 드는 거 요런 식이라고 해요. 범칙금이나 과태료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액수는 대부분 좀 다 적더라고요. 예,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거를 차주한테 통보를 안 해줘요. 우리는 우편물로도 보내주고 뭐 우리 앱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. 예, 그리고 받아서 이걸 뭐 보고서는 뭐 이의 제기를 할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.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. 차주가 주기적으로 해당 관청 들어가가지고서는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검색을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차주가 알아서 알아보고서는 알아서 내야 돼요. 안 내면은 과징금이 그냥 붙고 또 이것도 상습적으로 안 내면은 자동차 등록 자체를 해지하는 등의 강제 조치가 그냥 된다고 합니다. 이거 듣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황당한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중국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휘발유 가격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고요. 그리고 경유가 휘발유보다 한 1-20% 정도 저렴한 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경유 가격이 거의 휘발유 수준 거의 턱끝까지 좀 이렇게 올라왔죠? 최근 소식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 기름값보다 이 전기차 충전 금액 요거를 보니까 요게 우리나라보다 조금 비싼 수준인 것 같아요. 킬로와트 시당 1.7위안이라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320원, 330원 요 정도거든요.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좀 비싼 수준이죠.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200원대 그리고 급속 충전 가면은 300원 넘는 데 있고 뭐 요렇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좀 비싼 수준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차 충전 금액을 지금 할인을 해줬다가 좀 할인 금액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추세잖아요. 아마 이 할인이 다 없어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300원 좀 더 비싸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현재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. 2023년이 되면 전기차 관련해서 지원 안 해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. 자, 대략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. 이 중국 전문가 문 선생님이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다 보내주시긴 했는데 이게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이거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재미도 없고 그리고 영상이 한 3시간짜리 장편 나오고 막 뭐 이럴 것 같고 제가 공부하는데도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차차 이제 그 관련 이슈 있을 때 조금씩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요. 오늘 중국에서 자동차 타려면 세금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미디어 오토